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분이 섬뜩한 경고를 했다. 그 내용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국은행 총재하고요,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붙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요, 예, 이게 물가점검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는 매우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는 완전한 뼈가 있죠. 예. 굳이 말입니다, 예,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는 매우 잘 되고 있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을, 예, 저는 애둘러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요, 이제는 물가는 됐고 이제는 경기를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게 물가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법이 그나마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주식에 뭔가 거품이 끼는 것 같은데 더 빨리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장 전체에 위험이 나서 이거는 힘들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 풀 수 있는 여력도 없다. 결국은 민간의 돈을 가지고 경기에 마중물로 삼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말입니다, 물밑에서는 한국은행에게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사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벌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썼습니다. 두 번이나. 이 말은 결국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보다는 경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보다는 물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어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예, 지금 물가가 내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 소비자 물가가 5.6%에서 2023년 상반기에 3.5%까지 지금 3.3%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뭘 걱정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내년에 가면 이게 물가가 2%로 안정되고 거는 소비자 물가도 2%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이게 금리를 지금처럼 가만히 뒀을 때 아니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인상을 했을 때라는 이야기가 항상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5월에 소비자 물가가 3.3%, 예, 6월 7월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5월 6월 보세요. 5월 6월 작년에 5월에 5.4%고 그럼 6월도 이 정도 갔겠죠. 7월은 6.3%입니다. 그러면 올 5월 6월 7월은 어떻게 될까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올라도 적당히 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전년 대비 물가니까. 예, 전년 대비 물가니까 많이 오르는 것처럼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6월, 7월에 2% 물가 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니야. 그거 기저효과야. 예, 7월이 지나고 나면 9월, 10월, 11월에 보면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저효과의 어떤 모양새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 7월까지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물가가 3%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로 근원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예, 2023년 1월에 5%가 지금 핵심인데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게 핵심 물가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농산물 같이 계절성이 강한 거, 그다음에 석유류 같이 예, 일시적인 거 가는 거 이거 빼버리고 나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물가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 5월에도 4.3%지 않느냐. 이거 잘못 보면 큰 코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듯이 물가를 잡았다고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5.1 쇼크 때처럼 예, 스탑 앤 고가 돼야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 물가보다가 예, 경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고 경기보다 물가다. 때문에 예,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애둘러서 또 이야기한 거 한 겁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말입니다. 결국 지금 3.5%의 기준금리에서 말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이 올리게 되면 우리도 한 번쯤 더 한미 금리 역전자가 1.75%인데 2% 이상이 나면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더 올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이창용 총재가 섬뜩한 경고라고 이야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생각이 좀 다르게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섬뜩한 경고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경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이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결국 말입니다. 굉장한 충격의 어떤 상황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칫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 현장 경기를 항상 보면 되거든요. 저는 현장 경기가 굉장히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 경기 자체를 보면 저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딱 현장 경기를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게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보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 상황을 보든지 어느 쪽을 보더라도요. 시장은 분명히 뭔가 변화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변화의 요소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서 생각할 만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걸 보고 있으면요.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요. 예, 결국 시장의 움직이면 저는 바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떤 엇박자는요.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면서
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뭐 특별한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두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장은 오히려 요동치기 마련이니까요. 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이야기에 우리는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